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빨간 글씨 마지막 날입니다. 연휴 마지막입니다. 좀 아쉽지만 또 뭐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건강한 삶을 위해서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뭐 지난번에도 수없이 얘기했지만 건강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이 먹으면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물론 말수를 줄이고 지갑을 먼저 열어라.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해라 라고 하는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긴 병에 효자 없다.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벗는다. 나이 먹으면서 외롭다는 거죠. 고립되고 고독하고 가장 무서운 이 고문, 아시겠어요? 고문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가 이 고립입니다. 깜빵에서 죄진 놈들 있잖아. 아주 악질범들은 독방에다 가두는 이유가 그겁니다. 혼자가 굉장히 높은 고민 중에 하나, 이 고문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어요? 자, 오늘은 그런 이야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나이 먹으면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요 사회성, 인간 생리학의 한 부분입니다. 별게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이거 전화기로다 뭐 하면 다 나오잖아. 그냥 뭐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냥 뭐 나훈아의 뭐시 고장난 벽시계, 쿵 이런 노래 불러라면 그냥 금방 나옵니다. 텔레비에서 그냥 나와버려요. 리모컨 똥구멍에다 대고 얘기하면 그냥 나와버려. 이렇게 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고 있냐면, 소셜미디어 시대에 있다 보니까 다 편리하고 모든 게 다 핸드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신건강과 장내 미생물, 어떻게 보면 육체죠. 그래서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재래식으로 살고 싶어요. 최소한의 것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나머지는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재래식으로 살고 싶어요. 먹는 거 재래식으로, 생활하는 거 재래식으로. 우중충하면 어때요? 건강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재래식으로 살고 싶다. 고독, 고립, 남과 어울리지 못하고 위토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이 사람이 살면서 삶과 미생물, 요건 나 혼자만의 것이지만 또 다른 이들과 공유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공유해야 되는 세상이라. 그게 현대세. 소셜미디어 세상이면서도 삶과 미생물은 나 혼자 고유의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들과 함께 공유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믿기 힘들겠지만 각자에게는 주위를 따라다니는 아주 독특한 세균 그룹을 가지고 있다. 이 독특한 세균 그룹을 가지고 있어요. 혼자 각자만의 각자의 세균 그룹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시간당 약 100만 개의 입자를 주변에다 퍼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시간당 1시간에 100만 개씩 이렇게 퍼뜨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집합 같이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전부 다. 그래서 입자를 주변 환경에 방출하면서 살아간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있다는 것은 세균 구름을 같이 공유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식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또 친한 친구들, 한 사무실에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즉 생각과 이 먹는 것들을 같이 하는 소그룹일수록 세균 구름을 더 공유하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이해가 있어요? 자,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함께 사는 이들과 유사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 연구한 결과 이겁니다. 즉 여기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같을수록 세균 구름을 같이 공유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질병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유전 질환이라고도 어떤 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세균 구름 그 범위 내에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비슷한 유형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있죠? 자, 이런 얘기들을 보면 여기 그 속담에 있죠.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식이다. 인성이 훌륭한 세균 구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식에게도 그것이 대물림이 되더라. 이해했죠? 유유상종. 세균 구름에 독성이 많은 양아치들하고 같이 생활하면 나도 양아치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유상종. 그리고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 3살 때 아주 오염된 구름버섯이 세균 구름 속에 있으면 그것이 80까지 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모삼천지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어떤 세균 구름 속에서 같이 공유하고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좋은 세균 구름 속에서 생활하고 식습관과 생활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여기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있어요? 여기 새로운 얘기 같은데 이 세균 구름 요거 그렇게 큰 의미가 갖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우리가 유전자 발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세균 구름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같은 가족, 패밀리, 식구들, 그 다음에 같은 식구들, 친구들, 이게 보니까 전부 다 그룹이라 그러죠. 이 유유상종이에요. 같이 생활권 속에 있으면 이게 같은 세균 구름 속에서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같은 유의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예.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주변 사람들은 서로 미생물의 교환을 허용해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 질환을 없애려고 한다면 이 세균 구름에서 벗어나든지 좀 더 밝고 맑은 세균 구름 속에서 먹고 마시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했죠? 그런데 현대사에 보면 과도한 살균에서 그냥 저 깨끗하려고 냅다 그러잖아요. 과도한 살균이 세계에서 누리는 깨끗한 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세균을 우습게 생각하고 또 더럽다고 생각하고 하는 이 미생물들 오히려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 이 내 유전 질환과 같은 질병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깔끔하고 너무 살균을 하다 보면 장내 미생물의 세계가 파괴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항생제입니다. 항생제와 각종 약물이에요. 이런 것들로 해서
내 몸속에 있는 장내 미생물의 수와 종류가 파괴되면 파괴될수록 그에 비례해서 나쁜 질환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것을 유지한 채 2세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세대에서 미생물의 수와 종류가 적은 채로 2세가 나오는 거야. 그걸 갖다가 우리는 유전질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미생물 저거 별거 아니고 참 무슨 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회성, 이왕이면 2세대에게 나쁜 것을 물려주지 않고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악수하고 이렇게 하이파이브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진짜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런 기본 방식으로 돌아가야 된다. 요걸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요즘 식당이나 어디 가고 차 운전 하다 보면 항상 핸드폰에 노예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핸드폰 이거 보면서 사람과의 사람의 대화가 없어져요. 대화가 단절돼요. 이 대화가 단절되면 될수록 우리 몸속에 정신 건강도 망가지고 대화가 없으면 미생물의 종류와 수와 종류도 줄어듭니다. 이게 핸드폰에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되는 것보다는 노예입니다. 노예. 핸드폰에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장내 미생물 수도 줄어들고 정신적으로도 망가지는, 정신 건강에도 나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면 핸드폰 보는 이 전자기기의 소셜미디어에 너무 의존하거나 그거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부 이혼하거나 멀어지거나 이별하거나 이제 고독해지는 거예요. 혼자. 왜?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교류를 위해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전자기기와 친숙한 건 좋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을 위해서 전자기기를 가능한 멀리하는 게 오히려 멋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겠냐,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상담 중에서 계속 핸드폰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상담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에 노예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상담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속관계가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왜? 내 주인이 지금 이 핸드폰이기 때문에 오로지 주인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만 지금 안테나가 서 있다는 거예요. 노예, 남에게 자유를 빼앗겨 불임을 받는 개인이나 계층이야. 그러니까 오로지 핸드폰이 주인이고 나는 노예입니다. 종이에요. 종. 그리고 핸드폰은 절대 먼저 웃지 않습니다. 기계이기 때문에. 행복과 행운, 즐거움 자체를 모릅니다. 주인이 그런 걸 모르는데 주인이 즐거움, 행복, 이런 이 건강, 행복, 즐거움을 모르는데 종이, 그 노예가 된 사람이 어떻게 정신건강과 육체건강, 장내 미생물의 수와 종류를 늘릴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기 소셜미디어 세대에 살고 있지만 멀리 해야 되는 거,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존재인지를 돌봐야 한다.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걸 알지 못하는 거, 그게 뭐예요? 무지입니다. 자신도 모르고 오로지 핸드폰에 그냥 쏙 빠져 사는 사람들, 젊은 놈들도 많잖아요. 그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병 발생의 원인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핸드폰의 노예가 된 사람은 행복을 모릅니다. 인간의 소망이 뭐예요? 건강하고 행복하는 건데 그 두 개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핸드폰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무지에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주체도 본인이 돼야 되고 행복의 주체도 본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주체가 누가 된 거야? 핸드폰이 되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건강을 잃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 사는 거예요. 왜? 주인이 건강해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자체도 몰라요. 그래서 사회성이 결여된 인생, 외톨이 인생입니다. 또 복을 받지도 못합니다. 왜? 핸드폰은 복을 주지도 또 건강을 주지도 육체적인 건강, 장래, 미생물을 수를 종류를 늘려주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 고독하고 외톨이 인생을 살다 갑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친구가 한 명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곁에서 대화할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핸드폰을 가까이 하면 내 곁에 외로움과 외톨이, 고립, 고독만 곁에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친구로서 가까이 살다면 시간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은 고독사하기 쉽다는 이 얘기를 오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자기기 멀리 할수록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핸드폰 보는 시간 가능한 줄이시고 전자기기 보는 시간 가능한 줄이시고 그냥 재래식으로 사는 게 건강한 삶을 사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오늘 빨간 것이 마지막 날에 정리해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핸드폰 줄이시고 건강을 위해서 정신과 육체 건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고 또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